인공지능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 지원 제도인 바우처를 정부가 디지털 전환 확산과 AI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일부 의료 AI 기업들은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IT바이브 김수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이 AI 바우처라는 게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정부가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AI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을 때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해서 발음을 교정해 준다면 발음 교정 AI 솔루션인 거죠. 도움을 주는 그런 네. 기술이군요. 네. 근데 수요 기업이 AI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걸 제공한 기업에게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 10%만 기업이 내면 됩니다. 그러면 AI 기술이 이제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자기 부담금 10%만 내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셈이고 그렇다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이익을 또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좀 그런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이 제도를 반기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이 워낙 생소한 기업이 많고 문제 해결은 필요하고 돈도 드는데 정부가 매개체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들 반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한 수요 기업이 한 공급 기업에게 최대 3억 원어치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라는 건 공급 기업은 이제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 것이고 맞습니다. 수요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현장이나 어디 산업에 적용하려는 그런 기업들 이러는 거죠. 네. 이게 지금 2020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3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3년간 이 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좀 나타났습니까? 네, 이게 선정 과제도 늘어났고 예산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에 약 600억 정도이던 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98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수요기업 지원 자격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AI 의료기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인정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바우처 제도가 많이 나오면 관련 산업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의료 제도 중에서 이제 저희 AI 솔루션, AI 의료기기 솔루션 자체가 이제 급여화나 비급여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이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본 바우처 사업과 같은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품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 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기업도 키우고 의료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잘 쓴다면 상당히 쓸모 있는 제도 같은데 이게 의외로 의료기관 또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또 인식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의료기관 자체의 약간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네. 해당 제도에서 그래서 의료 AI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네, 일반 기업과 조금 달리 병원들은 AI 기술을 쓸만하면 조금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뭐 종합병원이라던가 뭐 대학병원이라던가 사실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업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AI 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실제로 참여한 병원들만 봐도 좀 규모가 큰 그런 대학병원들이고요. 그런데 한 번 AI 바우처 사업 수요 기관으로 참여하면 다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A 기업이 B 병원에 한 번 바우처를 공급하면은 C 기업은 B 병원에 다시는 이렇게 바우처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네.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이 다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A 기업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기업에 진입을 하게 돼도 그것도 안 됩니다. 한 번만으로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지금 김 기자의 설명만 들어보자면 사실은 이제 기술을 육성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보완을 하겠다라는 제도 같은데 그 역할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제도처럼도 들립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대형 병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손꼽힐 만한 몇 곳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아무래도 선점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상황에 몰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의 기업들의 상황도 좀 곤란하겠어요. 네, 실제로 매년 공급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뭐 2021년 기준으로 1,158개사 정도였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500개가 넘는 회사 공급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큰 병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료 AI 기업들은 해가 지날수록 이게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이 심해지고요. 벌써 내년도 AI 바우처 공급을 위해서 계속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업 입장 듣고 가시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죠. 한 번 선정된 수요기관의 의료기관은 이제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공급업체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병원의 여러 과에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저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병원의 수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큰 단점인 거죠. 네, 그리고 수요기관인 병원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형 병원들은 진료 과목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세분화돼 있죠. 네, 뭐 소아과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이제 뇌 쪽을 보는 진료과에서 우리가 AI 기술이 필요해서 바우처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위장이나 대장을 보는 과에서 우리가 쓰겠다 해도 한 번 이미 썼으니까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형 병원이라도 그 기술을 이용하는 과 한 곳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또 단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의료 AI 육성과 또 국내 환자들이 혁신 의료 기술을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라도 이 AI 바우처 제도를 의료 산업 현장에 맞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